네, 이번 시간에 알아볼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L2 스위치입니다. L2 스위치. 뭐 L2 스위치니까 당연히 이제 레이어 2 영역에서 동작을 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L2 스위치의 기본적인 목적은 엔드 호스트들, 실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처리되는 호스트들이 이제 실제 네트워크에 액세스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유선인 경우에 이제 L2 스위치의 인터페이스에 물리적으로 이제 UTP나 이제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엔드호스트의 NIC라는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카드하고 연결이 되죠.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시켜주는 액세스 기능을 제공한다. 당연히 이제 L2 레이어에서 동작을 한다라는 게 뭐 위에서 저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이더넷 같은 경우는 이더넷 프로토콜을 이해한다. 이더넷 헤더를 이해할 수 있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프레임상에 있는 이더넷 헤더를 이해할 수 있다. 거기에는 뭐가 써있죠? 맥 어드레스, 소스 맥과 디맥 정보가 먼저 보이겠죠. 이 위상의 데이터는 다 L2 스위치 입장에서는 상위료의 데이터로 인식을 합니다. L2 스위치의 이제 기능을 위해서 배운 바대로 TCP/IP 레이어의 근간으로 설명을 해보면 자신의 인터페이스로 들어오는 프레임을 받겠죠. 그 프레임을 받아서 그 프레임의 D맥과 이제 소스맥을 보게 되는데요. 뭐 소스맥을 보면 이제 뒤에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스맥을 가지고 자신의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만들고요. 어떤 맥 어드레스 정보는 어떤 포트에 있다라고 이제 그런 형태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만들고요.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D맥 정보를 보고 이 D맥 정보를 보고 자신의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룩업을 확인을 한다는 게 이제 룩업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룩업을 해서 어디로 내보내야 될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프레임을 그대로 포워딩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잘 이해를 하셨죠? 뭐 위에서 배운 내용이면 전혀 이슈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당연히 이 L2 스위치 입장에서는 알아야 될 거고요.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보통 런닝하고 포워딩하고 플러딩을 한다. 이 L2 스위치가 하는 기능이라고 이제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용자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동작 원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당연히 이제 뭐 추가적으로 L2 스위치다 보니까 레이어 1 물리적으로 어떤 인터페이스, 광이면 광, UTP면 UTP, 이더넷 중에서도 기가빗 이더넷인지 패스트 이더넷인지 지원하는 밴드위스에 따라서 형식이 다 다르죠. 그 내용들은 또 이해를 하실 거고요.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포트가 몇 개 지원하는지 뭐 이렇게 그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림으로서 이제 간단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L2 스위치라고 이해를 하시고요. 여기에 물리적으로 호스트들이 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이제 그 중에 한 호스트가 실제 오른쪽에 있는 이 호스트하고 통신을 하려고 한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. 이제 그때 얘가 이제 뭔가 이 OSI 7 레이어에 그거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뭘로 오죠? 세그먼트가 되고 그 다음에 IP 헤더가 붙어서 여기는 TCP나 UDP IP 헤더가 붙어서 뭐가 되죠? 패킷이 되고요. 이 패킷에 위와 같은 위에서 말씀드린 D맥 소스맥을 보고 만들어서 얘가 이쪽으로 보낸다라고 말씀드렸어요.
이제 최초에 동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. 얘가 이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.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. 지금 현재 인터페이스에 세 군데 연결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. 얘가 인터페이스 넘버가 1번, 2번, 3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얘 맥은 A 프라임, 얘는 B 프라임, 얘는 C 프라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. 그리고 얘는 인터페이스에 이제 IP까지 여기다 적어볼게요. IP는 라지 A, 얘는 라지 B, 얘는 라지 C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얘 호스트가 이쪽에 있는 네트워크 Z라고 할게요. 네트워크는 다르겠죠. 여기는 지금 다 같은 네트워크, 동일한 네트워크라고 하겠습니다. A하고 B하고 C는 다 동일하게 같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. 같은 네트워크라는 게 서브넷 개념에서 봤을 때 그때 앞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. 동일한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가지는 영역에 존재한다. 이 IP 3개가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이 호스트가 자기의 TCP/IP 계층에 따라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를 TCP 헤더를 씌우고 IP 헤더까지 씌워서 통신이 되겠죠. 이 IP 헤더부터 그려볼게요. 한번. 여기까지 그릴 수 있겠죠. 상위를 데이터로 놓고 TCP 헤더까지 있고 IP 헤더에 뭐가 있을까요? 소스니까 소스 IP는 A가 들어갈 거고요. 어디로 보내려고 한다 그랬죠? Z랑 통신한다 그랬어요. Z라고 표현이 되겠죠. 그 다음 프레임을 적겠죠. 소스는 A 프라임이라는 소스 맥을 적겠죠. 그럼 D 맥을 뭘 적어야 되죠? Z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친다 그랬죠? Z로 내가 가야 되는데 라우팅 테이블을 뒤져야 된다 그랬죠. 라우팅 테이블 뒤지면 이 PC니까 디폴트 게이트웨이 정의가 C로 가라라고 정의가 돼 있겠죠. 라우팅 테이블에 이 PC에 게이트웨이 정보가 C라고 정의가 돼 있을 거고 C에 대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룩업을 무슨 과정을 통해서 한다 그랬죠? ARP 과정. 그래서 C의 IP의 맥 어드레스는 C 프라임이라는 정보를 얘는 이미 ARP 방식을 통해서 테이블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D맥에 뭐라고 적혀서 오겠죠? C 프라임이라고 적혀서 들어올 겁니다. 이 스위치 입장에선 이제 스위치가 지금 맨 처음에 켜졌다라고 가정을 할게요. 테이블이 하나도 없다.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. 그러면 이제 맥 테이블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냐. 이 프레임이 이 인터페이스로 들어오면 얘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프레임을 받아서 D맥 정보를 보죠. 뭐죠? C 프라임. 근데 C 프라임을 내보내려고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뒤진다 그랬죠? 룩업을 하는데 없어요.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버릴까요? 버리면 얘는 통신 안 되겠죠? 영원히 통신할 수가 없겠네요. 그러면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온 인터페이스, 받은 인터페이스 외에 모든 인터페이스로 이 프레임을 전달을 합니다. 그 전에 뭐랄까요? 소스 맥을 보고 들어온 인터페이스와 매핑시켜서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합니다. A 프라임은 1번에 있어 라고. 그렇죠. 지금 그림에 보면 요 과정을 쓰고 자기가 C 프라임으로 보내야 되는데 C 프라임에 대한 내용은 얘는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온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포트로 다 포워딩을 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겠죠. 그 정보가. 그러면 얘도 받겠죠. 이 호스트 B 프라임을 가진 애가. 근데 D맥이 C 프라임으로 오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죠? 이 프레임을 인터페이스에서 버려버리고요. 얘는 어떻게 될까요? 라우터는 이 L3 라우터는 C 프라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 정보를 그대로 받아서 이거 내 건데? 라고 해서 이 프레임의 헤더를 버리고 상위에 IP 헤더를 쳐다보게 됩니다. 이제 이거는 뒤에 이 L3
라우터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릴게요. 그렇게 해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하나가 생성이 됐죠. 똑같은 과정이에요. 뭐 이쪽 외부에서 얘랑 통신하려고 하는 패킷이 프레임이 들어오고 나 이쪽에서 이렇게 뭔가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게 했을 때 얘는 C'은 3번이다 라는 걸로 테이블을 쓸 거고요.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얘도 어디론가 내보내려고 했을 때 프레임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L2 스위치 입장에서는 B'은 2번이다 라고 생성이 될 겁니다. 요 과정들이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생성이 되는 과정이고요. 생성이 됐으면 다음에 얘가 또 외부에 다른 호스트나 뭐 얘랑 통신을 또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? 다음에 들어온 프레임은 바로 C'을 가지고 들어오는 프레임은 이 정보를 룩업해서 이쪽으로만 프레임을 보내고 이쪽으로는 이제 보내지 않을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고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업데이트 로직은 보통 에이징 타임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요. 통신이 계속 있다라고 하면 이 타이머 값들은 타이머를 가지고 있는데 타이머가 이제 시스코 장비 같은 경우는 300초 정도 가지고 있어요. 300초. 그래서 300초가 프레임이 계속 들어오면 업데이트가 되고요. 300초 동안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으면 이 정보는 날아갑니다. 뭐 정보가 없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얘는 맥 테이블에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? 들어오는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인터페이스로 다 보낸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그렇게 동작하는 장비가 있었죠. 비효율적으로 아주. 그게 많이 뭐 들어보시는 허브라는 장비의 허브. 허브가 이제 들어오는 신호를 그대로 물리적으로 다 카피해서 다른 포트로 보낸다. 요렇게 동작하는 장비가 허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이제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되죠. 허브가 중간에 끼어 있거나 허브를 통해서 양쪽으로 통신을 시켰을 때 루핑 장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. 이제 스위치가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얘는 어떻게 보면 뭐 연결을 시켜주고 액세스를 시켜주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, 그래서 어디에 많겠어요? 사무실, 캠퍼스 네트워크라고 이제 보통 정의를 하고,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스위치가 여러 대가 구성이 되고, 이 장비 자체 이중화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랜카드 이중화를 통해서 스위치가 한 대 죽더라도 이 호스트가 통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동작을 하는 이제 랜카드 이중화, 뭐 이런 개념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스위치가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기능들, 이제 스위치가 여러 대에서 이 룹 장애, 아까 말씀드린 이 룹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룹을 디텍션하고 컨트롤하는 프로토콜 STP. 그 다음에 이 스위치를 한 대를 여러 대처럼 나눠서 쓸 수 있는 VLAN 개념. 이 VLAN별로 이 맥 테이블을, 네트워크를 구분할 수 있는 맥 테이블을 별도로 생성을 하고 쳐다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개념들. 그 다음에 뭐 링크 하나가 아닌 두 개를 하나처럼 로지컬하게 사용하는 방법, 뭐 이더 채널, 뭐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스위칭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예. 그때 말씀드리고요. 일단 기본 시간이니까요. TCP/IP 계층 관점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L3에서 동작하는 라우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